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402쪽 402페이지에 27번부터 분계 연습 할 시간이죠.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 일부분을 부산산업에다가 4천만원, 장부금액이 2,300인데요. 4천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부산산업에 전기 2월 외상매입금 1,500만원과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자, 우리 토지를 파는 겁니다. 우리 토지의 장부금액은 2,300짜리예요. 그런데 4천만원에 팔았습니다. 4천만원에 팔고 외상매입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차변에 1,500은 외상매입금이 되겠고 부채 감소, 나머지가 2,500이죠. 2,500은 차변에 보통예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분계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부산산업, 금액은 1,500만원, 부채가 차변에 오면 부채 감소죠.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 2,500만원이죠. 2,500만원만큼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대변은 토지 2,300만원, 토지 4천만원이 아니라 2,300만원짜리죠. 장부금액이 2,300이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뭐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기록해야 되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700이 되겠네요. 네, 분계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닙니다. 다음은 28번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전년도 말로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승용차 취득금액은 85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849만 9천원. 그러니까 다 감가상각을 했네요. 이거를 폐차 대행업체를 통해서 폐차시켰어요. 당해 폐차 대행업체로부터 고철비 명목으로 10,000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차량을 폐차시킨다든가 또는 망가진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처분하는 걸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처분하는 형식으로. 자, 그러니까 차변에 오는 것은 뭐냐면은 처분 손실이 와야 되는데 자, 처분 이익이 오겠네요. 이 경우는 왜냐면은 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해야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해야죠. 849만 9천원. 그리고 현금을 받았습니다. 고철값이라고 해서 10,000원을 받았어요.
자, 대변에 가는 건 차량 운반구가 없어졌죠? 얼마로 기록해야 돼요? 취득금액으로. 850만 원짜리 차가 없어진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도 동시에 없어졌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차의 원래 장부 금액은 1,000원이었어요. 취득금액이 85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849만 9천원이기 때문에 장부금액, 남아있는 장부금액은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인데 10,000원을 받고 파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9,000원만큼이 뭐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9,000원을. 그래서 차변합계 850만 9천원, 대변도 850만 9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차량을 폐차시키는 건 처분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볼까요? 29번 문제죠.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0만 원이 발생하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당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회계 기준상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하였고 공장은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 건설 중인 공장의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입한 이자가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본적 지출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본화 대상의 요건. 여러분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에서 수익적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이다 이런 구분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이 자본화 대상 요건은 그 자본적 지출과 같은 의미인데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라. 따라서 건설 중인 공장이니까 자산의 계정 과목은 건설 중인 자산이 됩니다. 이자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잡아주면 돼요.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는 보통예금 한국은행이죠. 이렇게.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한 이자, 그거는 자산으로 잡는다. 자산으로 잡는다. 이번에 그 자산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설 중인 공장과 관련된 자산이에요. 건설 중인 공장은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다음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업무용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소실 전에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차량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해당 차량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자, 아까는 차량을 폐차시켰죠. 이번에는 차가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도 처분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야 돼. 네. 자, 그러면 처분한 거, 처분이 아니라 이건 화재가 발생한 건 재해가 발생한 거죠. 재해가 발생했지만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비용,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라 비용을 처리할 때는 재해 손실로 처리하면 돼요.
그러나 회계 처리는 처분한 것처럼 회계 처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변에 오는 건 감가, 상각, 누계액이 와야죠.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는 것은 차량 운반구가 가야죠. 자산 감소. 뭘로 처리해요? 취득금액으로. 이렇게 되면 장부 금액이 1,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가 없어졌어요. 장부 금액 1,800만 원의 차가. 근데 이거는 아까 회차한 것처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이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이 난 거니까 재해 손실로 인식하면 됩니다. 재해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00만 원이 재해 손실. 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취득금액이 12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30만 원입니다. 이 기계가 진부화되어 손상차손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공정가치는 40만 원이고 사용가치는 50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감가상각 외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되면은 손상차손을 인식한 금액으로 장부금액을 고쳐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부금액이 감가상각만 한 것으로 보면은 90만 원이 장부금액이에요.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이 90만 원인데 진부화로 인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정가치 기준으로 장부금액을 고쳐야 되느냐, 사용가치 기준으로 장부금액을 고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데이터가 두 개니까 두 개 중에서 큰 것을 맥스 큰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사용가치로 장부금액을 고쳐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지금 현재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는 장부금액이 90입니다. 90만 원. 그러면 50만 원으로 고쳐야 되니까 40만 원을 줄여줘야 되죠. 그것이 손상차손으로 인식해 주면 돼요. 40만 원. 그래서 분계가 차변에 기계장치 손상차손 비용입니다. 40만 원. 대변에 기계장치가 아니라 이거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맞죠? 기계장치.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하는, 우리 감가상각에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하잖아요. 네, 손상차손에도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을 만들어서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서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4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과 성격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손상차손 누계액, 성격은 감가상각 누계액과 성격이 같다. 그리고 차변에 오는 손상차손은 뭐하고 성격이 같대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하고 성격이 같죠. 그런데 이 손상차손은 판매관리비가 아니에요.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자, 손상차손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공정가치 기준으로 계산하느냐 사용가치 기준으로 계산하느냐 두 값 중에 맥스 큰 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큰 값. 다음 문제는요. 3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호산으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2억 원의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당일날 취득세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차변의 개정 과목이 토지가 아닙니다. 투자 부동산 2억 1,000만 원 대변에는 현금이 2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는 개정 과목이 토지가 아니죠. 투자 부동산.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아진상사의 투자 부동산 1억 9천만 원 전부를 2억 5천만 원에 매각하면서 대금은 어음, 전자어음 만기 1년 이내로 받았습니다. 미수금해야 돼요. 어제 분계 연습에서도 어떤 건가 나왔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는데 지급어음이 아닌 경우가 있었죠.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것만 지급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음을 받았는데 다 받을 어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팔고 어음을 받은 겁니다. 이 부동산은 우리 회사의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 되겠습니다. 미수금. 투자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미수금이 2억 5천만 원. 대변의 투자 부동산 없어졌죠? 팔았으니까 1억 9천만 원짜리. 자, 1억 9천만 원짜리를 2억 5천에 팔았으므로 6천만 원만큼이 바로 투자 부동산 처분 이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라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인식하겠죠. 그런데 이건 투자 부동산이니까 투자 부동산 처분 이익 6천만 원 되겠습니다. 투자 부동산 대신에 투자 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개념 과목을 쓸 수도 있어요. 투자 자산 처분이익. 투자 자산 처분이익. 다음은 34번을 보겠습니다. 당사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강진 기업을 매수 합병하고 포괄 양도 양수에 따른 매수 합병을 하고 합병대금 1,200만 원은 우리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당좌 예금 1,200만 원입니다. 합병일 현재 강진 기업의 자산은 토지가 장부금액으로는 800, 공정가치로는 930인데 우리가 거래에서는요. 장부금액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정가치를 가지고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930만 원이고 이 말이에요. 특허권, 특허권도 마찬가지로 장부금액으로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공정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40만 원. 그리고 부채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대금과 특허권의 대금을 더하면은 1,070만 원이에요. 이 회사의 자산 가치는 1,070만 원인데 우리는 1,20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네요. 그 차익을 뭐로 보느냐? 우리가 합병 시 순자산보다 더 지불한 것은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그것이 영업권위로 인식하는 거예요. 영업권. 그래서 34번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억하셔야 되느냐면은 매수 합병 시 순자산보다 더 지급한 대금은 무엇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 무형적인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여러분 무형자산 공부할 적에 영업권은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잖아요. 내부 창출 영업권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이번 회계 처리할 때 영업권을 얼마 잡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내부 창출 영업권은 없다. 그러면 영업권이 언제 발생한다? 지금처럼 합병 매수 합병 때 영업권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자, 토지가 생겼죠? 930만 원. 토지 930만 원 증가시켜야죠. 그 다음에 특허권이 생겼죠? 특허권 140만 원. 이렇게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잡는 겁니다.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개정과목은 당좌예금이에요. 우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고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개정과목이 현금이다. 생각나시죠?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개정과목이 현금이에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당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당좌예금입니다. 개정과목이. 당좌예금은 은행을 써야 되는데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우리은행이에요. 1,200만 원. 1,200만 원. 자, 그러면은 이제 차이가 얼마예요? 1,070하고 1,200의 차이. 그것이 영업권이 된다. 1,070 130만 원이 되죠. 영업권이. 그러면 1,200이 되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35번) 문제 볼까요? 당사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회사 청하의 주식 5,0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매입했습니다.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이고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오는 것은 단기매매증권.
얼마에 샀냐면은 5천만 원에 샀습니다. 5천 주를 한 주당 만 원씩 하면은 수수료를 왜 안 더하느냐? 더하면 안 됩니다.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은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얼마를 지급했냐면 10% 1% 수수료까지 지급했으니까 5천만 원의 1%면 50만. 그래서 5,050만 원의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50만 원은 뭘로 기록해요? 수수료 비용. 중요한 것은 코드를 900번대 써야 된다. 영업의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을 잡아야 돼요. 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볼까요?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법령에 의하여 액면금액이 100만 원인 공채를 액면금액으로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다만 공채의 매입 당시 공정가치는 75만 원으로 평가되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합니다. 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분류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시장에서 샀다면 공정가치로 사야 되죠. 75만 원에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사면서 현금이 얼마 나갔어요?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사면은 75만 원에 살 수 있는데 100만 원에 샀다 이거예요. 100만 원에. 그러면 왜 25만 원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느냐? 법에 의해서. 왜 그랬냐? 업무용 차량을 사면서. 그러면 이것은 차량 운반부의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차액은 25만 원은 차량 운반부의 취득 관련 비용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자, 어떤 채권을 법률에 의해서 사게 됐는데요. 액면금액으로밖에 그건 살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사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사면 안 돼요. 반드시 만약에 업무용 차량을 산다 그러면 한국도로공사 채권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야 돼요. 그러면 한국도로공사는 그걸 액면가로 판다 이거예요. 액면가. 그래서 액면가가 100만 원, 100만 원으로 샀습니다. 왜? 차를 사야 되니까. 차를 살 때 법에 의해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차액을 차량 운반부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면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37번.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법령에 의하여 액면금액 200만 원의 공채를 액면금액의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공채 매입 당시 공정가치는 175만 원이 5만 원으로 평가되며 단기 매매증권 분류하도록 합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해요. 175만. 대변에 현금은 얼마 나갔냐면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25만 원은 왜 더 비싸게 샀느냐? 공장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25만. 토지의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다음은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구입했던 상장법인 주식회사 우리상사의 주식 300주 장부 금액은 300만원. 이거를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한 주당 9,0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8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네,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 얼마가 들어왔는지 따져볼까요? 한 주당 9,000원에 300주를 팔았어요. 3927 동그라미가 5개 270만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300주 곱하기 9,000원.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갖다 파는 거죠. 얼마짜리냐면 300만원짜리를 갖다 파는 거예요. 수수료 8만원을 차감하고 돈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270이 들어온 게 아니고 8만원을 빼면 262만원이 들어왔어요. 262만원.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을 262만원으로 고쳐보겠습니다. 대변의 단기 매매권은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익이 얼마냐면은 300만원짜리를 262만원에 처분한 거예요. 수수료를 처분 손실에 더해줍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념 과목 아시죠? 금액은 38만원이 되겠네요. 만약에 수수료가 안 나갔다면 30만원의 손해를 본 거예요. 30만원. 300만원짜리를 270만원에 팔았으니까. 그런데 수수료가 8만원 있었기 때문에 수수료는 처분 손실에는 더해주고 처분 이익에서는 빼주는 작업으로 해야 돼요. 그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단기 매매조건 취득할 때는 수수료를 별도의 비용 처리합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취득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처분할 때는 수수료를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조건 처분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에다가 가산시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까지 하고요. 39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